네, 그러면 워크샵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의 새로운 학습 관리 시스템의 이름은 이제 스마트 교육 플랫폼이라고 해서 플라토라는 이름입니다. 도메인은 plato.busan.ac.kr입니다. 네, 이 도메인으로 접속을 하시면은 들어오실 수 있고, 잘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도메인을 잠깐 크게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네, 도메인은 이렇습니다. plato.busan.ac.kr 입니다. 이 도메인으로 교수님들께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이 첫 화면에도 많이 바뀌어 있고, 기존에 있었던 OER 같은 컨텐츠들이 이 통합 플랫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교수님들께서 실제 수업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 안내해 드리기 위한 그 자리여서, 제가 오늘은 이제 바로 로그인해서 교수님들 강의실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아이디랑 패스워드 입력하셔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접속자를 물어보신 교수님 계신데 455분이 지금 계십니다. 네, 450분에서 조금씩 늘었다 줄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정원이 이제 500명인데 곧 정원이 이제 다 찰 것 같습니다. 500인이 동시에 회의할 수 있도록 지금 설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시연을 어디에서 할 거냐면은 교수님들께서도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자율강좌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보시면은 자율강좌 목록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플라토 교수자 워크숍이라는 강의실이 있습니다. 이 강의실 접속하실 때에는 프로페서라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연은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새로운 강의실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상단에 교수님들 이제 수업의 제목이 있었고, 아래 이제 교수님 성함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수업 제목과 교수님 성함, 프로필 이미지가 여기 이렇게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사용하셨던 메뉴들이랑 완전히 다르게 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익숙하게 메뉴를 배치하기 위해서 이 왼쪽에 있는 메뉴는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스크롤을 내려보시면은 기존에 이용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주차부터 정규 주차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각각의 주차에 갖고 계신 어떤 계획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교수님들께서 이제 각각의 주차에 대해서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 보통 코스웍에 대한 구상이나 아니면 교수 방법에 대한 각각의 의견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이 주차의 모듈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기존에 잘 사용하셨던 교수님들께서는 이 부분이 익숙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 잘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오프라인 수업을 원격으로 대체를 하셔야 되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초부터 오늘 이제 많은 교수님들께서 실제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본 기능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페이스가 PLMS랑 비슷하다라는 이제 의견 주신 교수님이 계신데, 네, 맞습니다. PLMS랑 이제 비슷한데 어떤 추가된 기능들이 있고 옵션 같은 것들을 이제 좀 간소화해서 교수님들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이제 한 것이 이번 업데이트의 주 내용입니다. 지금 해당 교육 강사분은 참여가 안 되시냐고 질문 주셨는데, URL만 알면은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거의 꽉 차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이 주차별 학습 활동에 교수님께서 이제 갖고 계신 어떤 코스웍을 구성하기 위해서 수업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이제 활동 같은 것들을 이제 등록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여기다 구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실에 새로운 컨텐츠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이 우측 상단에 있는 빨간색 편집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 편집이란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방금 전까지는 없었던 버튼들이 나타났는데, 여기 보시면 자료 및 활동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 상단에는 과제나 퀴즈, 토론처럼 교수님들께서 학생들한테 학습 활동을 내줄 때 쓰실 수 있는 모듈들이 있고, 아래에는 파일이라던가 동영상 같이 수업 자료를 전달할 때 쓰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교수님들께서 이용 빈도가 높은 기능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이 수업 자료를 전달하는 기능이어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주차에 학생들한테 그 전달할 수업 자료가 있다 가정을 하고 지금 또 수업 자료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 및 활동 추가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파일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학생들한테 보여줄 제목, 저는 1주차 수업 자료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에 내려가시면은 그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폼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네, 파일 첨부 누르고 파일 선택 눌러주신 다음에 이 로컬에서 그 교수님 PC에서 올리고 싶으신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맥이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나타나고 있지만 교수님께서는 탐색기 같은 이제 폴더 비슷한 화면이 윈도우 사용하신다면 그런 화면이 나타나실 겁니다. 열어주신 다음에 파일 업로드 클릭을 해주시면 네, 수업 자료가 이렇게 업로드하고자 하는 파일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래 내려오셔서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수업 자료가 등록됐습니다. 학생들이 이 자료를 누르면 이제 다운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 자료를 더 간단하게 업로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방금 전까지 수업 자료 올리기 위해서 이제 버튼을 많이 눌렀어야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더 간단하게 올리실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주차에 놔주시면은 수업 자료가 업로드가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자료를 두 번째 주차에 넣고 싶다. 그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놔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 개의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을 하셔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이제 한 번에 여러 개의 파일도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수업 자료를 올리실 수 있고 또 교수님들께서 알고 계셨던 기능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수업 자료를 전달했을 때 학생들이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웹 위에서 바로 자료를 볼 수 있게끔 편의성을 이제 주실 수가 있는데 이 수업 자료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 버튼 누른 다음에 이 설정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그 팝업 창으로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후 강좌로 복귀 버튼을 누르면 네, 방금 전까지는 자료를 눌렀을 때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했었는데 이제는 클릭을 하시면은 학생들이 그 웹 위에서 바로 이 수업 자료를 볼 수 있게끔 네, 이렇게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까지 이제 수업 자료 업로드하는 방법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형태의 수업 자료를 올릴 때에는 이 파일이라는 모듈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전공에 따라서 꼭 문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업 자료든지 업로드를 해주실 때에는 이 자료 및 활동 추가를 눌러주시고 파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네, 수업 자료 제목 입력해 주시고 파일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만 눌러주시면 네, 교수님들께서 수업 자료 간단히 올리실 수 있고 더 간단하게 올리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그 폴더 같은 거 하나 열어주신 다음에 올리고자 하는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웹에서 문서를 볼 수 있게끔 문서 뷰어 제공해 드리는 방법도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수업 자료 업로드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내를 드렸고 이번에는 두 번째로 수업 자료인데 만약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수업 자료의 형태가 동영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또 전달을 할 수 있는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파일을 통해서 동영상을 전달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거를 내려받아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수업 자료는 상관이 없는데 동영상 수업 자료를 전달을 하실 때에는 이 세 번째에 있는 아이콘, 이 동영상이라는 아이콘에 클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학생들한테 보여줄 그 제목, 저는 1주차 동영상 학습이라고 제목을 지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스크롤을 내려서 동영상 선택을 눌러보시면은 저는 이제 지금 관리자이기 때문에 다 나타나고 있지만 교수님들께서는 본인이 올리셨던 영상만 나타나고 있으십니다. 그럼 그 영상을 클릭을 하시면은 한 번 올렸던 영상은 뭐 다른 수업이나 아니면 내년도 다음 학기에 가서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영상을 새로 올린다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동영상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새로 동영상을 올리실 때에는 이렇게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고 아래에서 동영상 선택을 누른 다음에 동영상 업로드를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동영상 업로드를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 아래에 보시면 파일 추가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네, 이 파일 추가 눌러주신 다음에 네, 저는 이제 샘플이라는 mp4 파일을 준비해 놨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올리고자 하시는 동영상 파일을 선택을 하셔서 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업로드 시작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업로드 시작 버튼 눌러주시면은 지금 업로드가 얼만큼 됐는지 이 퍼센트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고 네, 그 다음에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은 이렇게 가장 상단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영상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그럼 변환 중이라고 나오는데 이 변환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변환은 이제 교수님께서 올리신 영상에 뭐 코덱이 있어야 되거나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그냥 동영상 선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동영상 선택을 그냥 눌러주시면은 교수님께서 올려만 주시면은 이 변환이 끝났을 때 학생한테 이제 자동으로 그때부터 재생이 되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동영상 선택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진도 체크라는 게 있어서 내가 학생들의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를 점검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진도 체크 옵션을 예로 해두신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올린 영상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보게끔 하겠다. 그리고 몇 퍼센트 받는지 체크하겠다 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진도 체크를 예로 해주시고 시작 일시, 종료 일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가셔서 저장 후 강좌로 복귀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동영상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방금 동영상 업로드하는 과정이 좀 길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및 활동 추가를 누르고 네, 아래에 있는 동영상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 설명이 길었어서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 입력해 주시고 올리고자 하는 파일을 네,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이 영상의 용량은 한 개의 영상이 4GB가 넘지 않으면 개수에 제한은 두고 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에 3GB짜리 영상을 2개 쓰겠다 그러면 2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VOD 서버에서 크기를 작게 이제 압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정해져 있는 인스턴스대로 그 압축을 해서 영상을 이제 조금 학교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끔 또 학생들이 모바일 같은 데서도 볼 수 있게끔 이제 영상 크기를 조금 이제 줄이는 작업이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물론 해상도나 어떤 비트레이트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영상 용량이 조금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본 동영상의 용량이 4GB가 넘지 않는다면은 업로드 하시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네, 4GB의 영상이 강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도 그 영상의 해상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제가 획일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좀 부정확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네, 좀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변환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동영상 선택 눌러주십시오. 변환이 끝나면 학생들에게 자동으로 재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이제 진도 체크를 할지 안 할지 이 부분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정해주시고 저장 후 강좌로 복귀 누르면 동영상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수업 자료 업로드하는 방법이랑 동영상 파일 업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이번에는 교수님께서 갖고 계신 수업 자료가 꼭 파일이랑 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수업 자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위키에 있는 수업 자료라던가 아니면은 뭐 뉴스 기사 같은 것들, 뭐 블로그 글들 이런 것들도 수업 자료로 많이 전달을 원하실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전달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 자료를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수업 자료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강의실로 돌아가서 자료 및 활동 추가를 눌러주신 다음에 네, URL 링크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목에 1주차 보충 자료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이 자료를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URL을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붙여넣기를 누르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URL 링크가 만들어져서 학생들이 이걸 클릭을 했을 때 그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교수님께서 그냥 URL을 전달을 해주셨을 때에는 학생들이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는 번거로움도 있고 학생들이 이걸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을 못 하셨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은 왼쪽 메뉴에 보시면은 학습 이력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학습 이력 현황을 눌러주신 다음에 좀 스크롤을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첫 번째 주차에 지금 등록해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지금부터 보게 되면은 그 로그를 수집하기 때문에 여기 카운트가 되게 됩니다. 한 번 본 학생에게는 1이 나타나게 되고 뭐 두 번, 세 번 본 학생에게는 2나 3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여기 URL 링크도 가본 학생들에게는 어떤 카운트가 되면서 숫자가 올라가고 가보지 않은 학생에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 페이지를 확인을 하셔서 뭐 학생들이 어떤 수업 자료에 관심이 많은지 또 누가 잘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부분은 엑셀로 내려받아서 그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업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횟수를 카운트할 수 있지만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를 받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학습 이력 현황 밑에 학습 진도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이 메뉴를 들어가 보시고 지금은 아직 학생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지만 여기 교수님께서 영상을 틀었다가 바로 꺼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0.62% 봤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영상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몇 퍼센트 봤는지 여기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그 동영상 관련해서 질문을 계속 많이 주시는데 동영상을 선택하니까 변환된 동영상이 없다 그러는데 네, 아직 서버에서 변환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변환이 되면은 네, 영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끊겨서 잘 안 들린다는 교수님 있으신데 네, 오늘 제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영상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해서 반드시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의가 동영상이 어디에 올라가는지 그 질문 주셨는데 뭐 다른 채널로도 전달을 드릴 거고 여기 이 강의실 안에다가 플라토 교수자 워크숍 이 강의실 안에다가도 여기에 영상으로 등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진도 현황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학습자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숫자가 카운트가 되게 되고 해당 학습자가 그 어떻게 그 학습을 했는지 자세하게 보고 싶으실 때는 클릭을 하셔서 이 상세 보기 눌러 보시면은 뭐 접속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분까지 봤는지 뭐 PC에서 봤는지 앱에서 봤는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빨리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수업 자료 올리는 방법들, 또 이제 URL 링크,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수업 자료들, 위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뉴스 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올리실 때 어떻게 올리시면 되는지, 네, 이 수업 자료를 네, 이 자료 및 활동 추가 있는 URL 링크를 하면 되고, 또 오늘 이제 이 워크숍을 의뢰를 해주실 때 교수님들께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이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여기다가 매칭을 하는지 좀 안내해 달라고 제가 그 부탁을 받아서 한번 그 부분도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들 이런 식으로 유튜브 들어가 주신 다음에 유튜브 상단에 가면은 동영상 또는 게시물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 계정으로 유튜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동영상 업로드 들어가셔서 네, 본인이 올리고자 하는 영상이 있으시다면은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업로드 중이라고 되는데 이거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다음 눌러주시면 되고 학생들한테 이 영상으로 이동을 시키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동영상 링크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복사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방금 하셨던 것과 똑같이 URL 링크 만들어서 1주차 보충 자료 2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복사하셨던 이 URL, 방금 올리신 이 유튜브 URL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후 강좌로 복귀 눌러주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어떤 저작권 같은 걸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방금 하셨던 것처럼 이 동영상을 더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그런데 뭐 어떤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매칭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유튜브 들어가셔서 그 업로드 눌러주신 다음에 올리고자 하는 파일 업로드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URL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URL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URL을 복사를 해서 자료 및 활동 추가 그리고 URL 링크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학습 진도 현황이 본인 강의실에는 없다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 왼쪽 메뉴에 가면은 강좌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강좌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수 진도 설정에서 진도 관리 사용 여부를 예로 바꿔주시면은 그때부터 그 강의실에 올리는 동영상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진도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학생 입장에서 변환이 완료된 영상이 없다고 하시는데 아직 동영상이 변환 중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까도 질문 주셨었는데 네, 변환이 완료가 되면은 그때부터 학생들이 이제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URL로 유튜브를 주시면은 진도 확인은 어렵습니다. 로그 기반으로 가봤는지만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진도 체크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도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좀 오늘의 시간 관계상 만약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이 플라토 교수자 워크숍에 이 질의응답 게시판에다가 글을 주시면은 제가 유튜브에 있는 영상도 어떻게 학생들이 봤는지 진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따로 저 게시판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수업 자료 중에 파일, 동영상, URL 링크를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수업 자료는 여기까지 해보고 이번에는 학습 활동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자료 및 활동 추가를 눌러서 오늘은 이제 학습 활동 중에 과제, 퀴즈, 화상 강의 3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과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차에 저는 지금 1주차에 뭘 많이 등록했기 때문에 2주차에 한번 과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에 있는 자료 및 활동 추가 눌러주신 다음에 네, 과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과제를 클릭을 해주셨으면은 제목에다가 저는 2주차 과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듈들은 설명을 잘 안 쓰실 텐데 이 과제는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기 위해서 아마 쓰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과제 안내하는 내용을 여기에 써주시면 되고 아니면 만약에 나는 과제가 좀 복잡해서 이 텍스트로는 안 되겠다 하신다면 과제 안내하는 문서를 첨부 파일에 넣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중요한 내용은 없었고 과제는 이제 다른 학습 활동보다 좀 디테일한 부분이 바로 이 기간 설정입니다. 먼저 하나씩 설명드리면 시작 일시는 학생들이 이 설정된 시간부터 과제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비활성화를 해주시면은 만들어진 지금부터 바로 과제를 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나는 과제를 3월 12일부터만 내게끔 하겠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시작 일시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종료 일시가 있어서 나는 학생들한테 과제를 3월 18일까지 받겠다. 그럼 이렇게 공식적인 이제 과제 날짜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건데, 근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과제를 3월 19일 오후 3시에 내게 되면은 과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낼 수는 있는데 제출 상태 늦음하고 1일 뭐 15시간 몇 분 늦었다 이런 메시지가 표기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제에 대한 공식적인 날짜이고 학생들이 이 시점보다 늦게 내면은 얼만큼 늦게 냈는지가 과제에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출 차단이라고 해서 제출 차단을 걸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늦게라도 과제를 낼 수 있었지만 이 차단이 걸려 있는 시점부터는 더 이상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버튼이나 첨부 파일 폼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페이지에 들어와 있었더라도 과제를 제출하려고 하게 되면 권한이 없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채점 일시는 이제 새로운 그 기능입니다. 채점이 이제 언제 되는 건지 여기다가 알려주는 날짜이고 교수님께서는 이 날짜가 되었을 때 학생들의 과제에 대한 그 채점을 하시라는 어떤 알림을 받으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각각의 기간 설정들 다른 학습 활동보다는 기간 설정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어서 과제는 이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타이핑해서 받으실 건지 아니면 첨부 파일로 받으실 건지 근데 보통 기본값으로는 첨부 파일로 되어 있어서 네, 첨부 파일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오셔서 성적 눌러주시면 몇 점 만점의 과제로 할 것인지 꼭 점수가 아니라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척도는 이제
이 밖에 있는 성적부에서 미리 만들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나는 과제 평가를 미흡, 보통, 잘함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척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실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점수로 과제 평가를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최고 점수만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채점 방식이 그냥 직관적으로 점수 입력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루브릭 같은 어떤 체계적인 평가도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점수 입력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후 확인 누르면 네, 과제가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지금 교수님들께서 많이 들어와 주셔서 교수님들께서 지금 이 강의실에 학습자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 사람이 그 89명이나 있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과제를 안내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과제 밑에 과제에 대한 설명이 있고, 클릭을 한 다음에 과제 평가 눌러주시면 네, 과제를 평가하러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과제를 미리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디에 만들어 놨냐면은 가장 밑에 한번 과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평가를 눌러 보겠습니다. 제가 가상의 학생들로 하여금 과제를 어, 제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제가 김교수라는 학생으로 아까 과제를 미리 한번 제출해봤는데, 정상적으로 기간 내에 과제를 제출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출 완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늦게 과제를 낸다 그러면 여기에 제출 늦음이라고 쓰여지고 괄호하고 며칠, 몇 시간, 몇 분 늦었다라는 텍스트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학생의 과제를 내려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서 내려받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과제를 받는 게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 상단에 있는 채점 관련 활동에 가셔서 네, 과제 일괄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은 네, 이렇게 학생들의 과제를 압축을 해서 내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압축을 할 때 그 파일명 가장 앞에 학생들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고친 다음에 압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파일명에도 패턴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압축을 풀어보시면 이게 누구의 과제인지도 좀 더 이제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한테 과제도 출제를 해줬고 제출한 과제도 이제 확인을 하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평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평가를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한 명 한 명 점수를 주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 김교수라는 학생한테 그 점수를 주고 싶으면은 이 성적이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네, 제가 앞서서 입력했었던 3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건지 저는 29점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으로 과제를 잘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과제를 첨삭을 해주셨다면 그 첨삭된 파일도 여기다가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이 학생에 대한 그 과제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학생들에 대한 점수를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서 좀 점수를 주는 게 어렵다 생각이 되신다면은 가장 아래로 내려가셔서 이 빠른 채점이라는 이 체크박스를 선택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과제를 이 위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과제를 좀 더 빨리 입력을 해주시고, 네, 피드백도 그냥 바로 이 위에서 그 페이지 UI 때문에 이걸 더 크게 만들 수는 없었지만 여기다가 어떤 피드백을 입력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수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아래에 내려가서 변경된 사항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네, 학생들의 과제를 좀 더 빠르게 채점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자료 및 활동 추가에서 과제를 만들어서 이제 과제 만들 때 기간 설정하는 부분이 조금 디테일하게 설정이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고, 이번에는 한번 퀴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도 교수님들께서 이제 빈번하게 사용하시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퀴즈 한번 간략하게 빨리 해보고 그 다음에 화상 강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퀴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제목을 2주차 퀴즈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퀴즈를 언제부터 보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기간 같은 것도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성적을 눌러서 몇 번 응시가 가능한지 어떤 횟수도 제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들한테 뭐 여러 번 기회를 줬다면은 점수를 최고 점수를 인정해 줄 건지 뭐 최초 점수를 인정해 줄 건지 이런 옵션들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퀴즈에서 이 피드백 표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학생들이 퀴즈가 끝났다고 바로 뭐 어떤 정답 같은 걸 공개를 해줬을 때 학습자들끼리 이걸 공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값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 해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교수님들께서는 그 필요에 따라서 그각 단계마다 이 퀴즈에 대한 뭐 정답 여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그 제공하실 수가 있고 한번 저장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방금 네, 지금 주시는 질문들 제가 퀴즈까지만 하고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퀴즈는 만들었는데 이렇게 문항은 출제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퀴즈에 들어오시면은 퀴즈 편집이라는 버튼이 이 화면 중앙에 있습니다. 이 퀴즈 편집을 눌러주신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넣기 위해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신규 문제, 뭐 문제은행으로부터 랜덤 문제 이런 게 있는데 문제은행은 이제 기존 수업에서 만들어 놓으셨던 퀴즈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인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규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규 문제를 클릭하고 그럼 여기서 교수님들이 쓰실 수 있는 문항들의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이 사용하시는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선다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분류명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분류값을 넣으시고 내용으로 지금 선다형이니까 선다형에 맞는 문항을 써주시면 됩니다. 부산대학교 본 캠퍼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선다형 문항이기 때문에 이제 단답인지 다답인지 그리고 보기 순서 섞이는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한테는 답이 1번에 가 있고 어떤 학생한테는 뭐 3번에 가 있고 이렇습니다. 저는 여기 답을 장전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100%라는 의미로 이게 정답이라는 의미로 100%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뭐 오답이 되는 것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식으로 1번에 정답이 되는 장전을 썼고 나머지는 이제 오답이 되는 답안지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네, 퀴즈 문제 하나를 출제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번에 한번 단답형만 만들어 보고 네, 그 주시는 질문들 답변 드리고 그 화상 강의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단답형 해보겠습니다. 단답형이 조금 이제 교수님께서 그 자동으로 채점되는 어떤 편리함을 이용하기 위해서 좀 주의하실 게 있어서 제가 단답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답형 문제로 부산대학교가 본 캠퍼스가 속해 있는 기초행정 구역은 어디입니까? 뭐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이. 근데 저는 답을 이제 장전이라고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장전이라 입력을 하고 100%를 입력하면 답이 되는데 어떤 학생은 장전 C라고도 입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답안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입력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무엇이냐면은 나중에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학생들이 퀴즈를 풀고서 나오면 수동으로 채점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거를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리고 싶은 거는 와일드 카드라는 방식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앞에 별을 붙여 주시면은 앞에 어떤 텍스트가 있든 장전으로만 끝나면 답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별하고 장전하면은 뭐 부산광역시 장전 뭐 이렇게 하면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만약에 장전 앞뒤로 별을 붙이게 되면은 장전이라는 텍스트만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저장 누르면 네. 제가 지금 이거를 만드는 동안 교수님께서 퀴즈를 응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만든 문제가 등록이 안 됐는데 한번 퀴즈 들어가 보면 네, 7분이 벌써 제가 만든 퀴즈를 응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응시를 해주시면은 어느 분이 이제 퀴즈를 풀고 계신지, 그 종료가 됐는지 이런 게 나타나게 되고, 아래에는 점수 분포, 또 응답 같은 메뉴를 눌러보게 되면은, 네, 응답 눌러주시면은 학생들의 각각의 응답 행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 또 네, 통계 이런 것들 눌러보면은 각 문항에 대한 어떤 정답률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미리 입력해 놓으시면은 채점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편리하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이용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시는 질문 중에 본인은 학습 진도 현황이 안 나타난다고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왼쪽 메뉴에 있는 강좌 설정 눌러주시고 이수 진도 설정에서 진도 관리 사용 여부를 예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온라인 출석부는 사용을 안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러닝 교과목에서만 쓰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학습 진도 현황이 사라지고 거기에 온라인 출석부가 생기게 됩니다. 온라인 출석부는 그 동영상 컨텐츠들을 주차별로 관리할 때 쓰는 모듈인데, 네, 만약에 안 나타나신 교수님께서는 본인께서 이 이수 사용 여부를 예로 바꾸신 것은 맞는지, 그리고 온라인 출석부를 예로 바꾸신 건 아닌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고 하신다면은 그 Q&A나 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교수님 계정으로 매칭되어 있는 강의실에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화상 강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강의는 이번에 2주차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2주차에 있는 자료 및 활동 추가. 지금 교수님들이랑 저랑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 화상 강의를 이제 만드시는 건데, 강의실에 접속하셔서 화상 강의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네, 저는 이름을 2주차 화상 강의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 시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음, 네,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상 강의는 몇 시간 동안 열려 있는지 이런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한번 나가면은 들어오게 할 것인지 못 들어오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줌으로 화상 강의를 하시는 경우에 학생들이 몇 분간 화상 강의실에 머물렀었는지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옵션 적절히 사용해 주시면은 화상 강의 하는 동안 이 학생이 제대로 있었는지 나간 적 없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옵션 그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오늘 제 화면만 사용하도록 설정을 해놨는데 학생들이 본인 얼굴도 보여주게끔 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걸 사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 목소리를 들으실 것인지 안 들을 것인지 선택을 해주시고 클릭 눌러주시면은 화상 강의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네, 구글 활용 수업을 하면은 URL을 사용하면 되냐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네, 그렇게 하시면 외부에 있는 학습 자원은 다 URL 링크를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상 강의에 들어가서 이 화상 강의 시작하기를 누르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화상 강의가 나타나게 되고, 이걸 눌러주시면은 먼저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줌이라는 거를 한 번도 사용 안 한 사용자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고, 설치가 끝나게 되면은 제가 지금 그 교수님들이 보고 계신 그 화상 강의 창이 나타나는데, 한번 제가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이제 아마 지금 교수님께서 저랑 같은 화면을 보고 계실 텐데, 이제 줌 화상 강의를 그 풀어 주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줌 어,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상단 바에는 교수님들 지금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리스트가 나타나게 되고, 그 말을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학생 이름 근처에 이제 노란색으로 음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이석희라는 교수님께서 제 화면에 보이는데, 이석희 교수님께서 말을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음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생들한테 영상까지 허용을 하신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영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좀 화상 강의 쪽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상 강의 부분은 좀 질문 주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채팅방에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강의 누르니까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교수님이 있으신데, 그게 왜 그렇냐면은 이 화상 강의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호스트가 들어가야지 방이 그때부터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거를 못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제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교수님들이랑 활동하고 있는 화상 강의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는 이 화상 강의 시작하기를 이제 본인이 가장 먼저 방에 들어가서 위치를 하게 되시면 그때부터 방이 활성화되니까 학생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학생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뭐 도중에 잠깐 나가시는 건 가능한데 일단 최초에 개설이 되려면은 이 방을 만든 교수자가 이 화상 강의 시작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네, 저는 지금 이걸 누를 수가 없어서 왜냐면 교수님들이랑 지금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네, 혹시 화상 강의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채팅으로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화상 강의를 두 개 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실시간만 가능하냐고 하시는데 지금 화상 강의 이 부분이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할 때 클라우드에 저장을 할 건지 뭐 그 PC에 저장할 건지 영상을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 화상 강의를 뭐 본인께서 교수님 본인께서 진행을 하시고 혼자만 진행하시고 뭐 녹화해서 영상으로 올린다 그럼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 화면에 모든 내용을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영역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화상 강의에 대한 부분은 교수님들께서 지금까지 좀 진행을 안 해보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동영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 페이지에 금요일까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화상 강의하면서 유튜브나 PPT 자료 보여줄 수 있냐고 하셨는데 제가 앞서서 PPT 자료 보여드렸고 유튜브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화면이 공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단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상 강의 안에 영상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좀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PT 자료는 좀 적합한데 유튜브는 적합하지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 아이디 외에 줌 아이디가 별도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 줌 URL만 알고 있으면은 그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단 그 URL은 어떤 패턴으로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아마 버튼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학기 자료실 게시판에 있는 건 어떻게 가지고 오실 수 있냐면은 그 지난 학기 강의실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게시판 들어가셔서 가져가고 싶으신 게시글을 눌러주시고 공유 버튼 누르면은 이제 이번 학기에 열려 있는 강의실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옮기고 싶은 강의실을 클릭하셔서 그 강의실의 게시판을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그 게시글이 복사가 됩니다. 지금 교수님들 여기 그 화면에 새로 공유라는 버튼은 보이십니까? 지금 데스크톱에 새로 공유라는 버튼이 보이신다면은 이 어떻게 학생들한테 화면을 보여주는지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화상 강의 창을 띄워 놓으면은 이 새로 공유라는 이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이 새로 공유를 눌러주시면은 네, 새로 공유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내 화면 전체를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은 뭐 크롬 브라우저만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PPT 파일만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PPT 파일이 미리 보기만 보여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브라우저만 보여주실 수도 있고 PPT만 보여주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상 강의 이용하려고 하셨던 이제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고 해주셨는데 네, 이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그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세로 공유 버튼은 이제 교수님한테만 기본값으로 나타나 있고 학생들이 본인의 화면을 공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 매뉴얼로 작성을 해서 금요일까지 꼭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화상 강의 다시 한번 보여달라는 교수님 있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및 활동 추가를 눌러주시고 이 화상 강의를 눌러주신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제목 입력해 주시고 시작 시간, 얼마 동안 방이 열려 있을 것인지 그리고 학생도 화면을 공유하게 할 것인지 학생들 처음 들어왔을 때 음소거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 선택해 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저장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화상 강의가 만들어지는데 학생들이 처음 들어가려면은 교수님이 최초에 한번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방이 개설이 되고 호스트에 의해서 방이 개설이 되고 나면은 학생들이 그때부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10시부터 이 방을 열어놨었는데 이 방을 열어놓으니까 한 6시간 정도까지는 어떤 세션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트래픽을 점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길어질수록 좀 네트워크에 문제가 이 서비스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는 사용을 하실 때 좀 그 사용 시간이랑 그 시작 시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네, 잘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오늘 했던 것들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제 시간을 더 많이 사용을 해서 좀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시스템의 그 주소는 plato.busan.ac.kr입니다. 네, 교수님들 제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I4번이랑 패스워드 입력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에 오늘 저희가 했던 실습 강의실은 이 자율강좌 눌러주시고 자율강좌 목록 들어오셔서 이 플라토 교수자 워크숍이란 강의실이 있어서 이 강의실에 들어와 주시면은 네, 들어올 때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그 패스워드는 이 프로페서입니다. 네, 이 프로페서 입력해 주시면은 들어오실 수 있고 오늘 한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이 질의응답 게시판에다가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편집이라는 버튼을 눌러야지 교수님들 강의실에 새로운 컨텐츠를 넣으실 수 있고 네, 편집을 눌러주신 다음에 뭐 파일 업로드하는 방법, 영상 업로드하는 방법, 유튜브나 외부에 있는 것들 갖고 올 때 쓸 수 있는 URL 링크, 그리고 과제, 퀴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상 강의하는 방법 안내를 드렸습니다.